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LNF입니다. 매수단가 91,400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4천억 원대 유상증자가 결정이 된 LNF입니다. 전일 0.77% 오르면서 91,300원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기관의 견조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시청자님 현재 손실 중이신데 계속 들고 가면 매수단가 터치할 수 있을까요?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자, 2차전지 양극화할 업체인데 최근에 공매도 재개되면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지가 않았죠. 최근에 또 뭐 LG화학의 움직임도 좋지 않은데 움직임은 견조하다는 거죠. 우리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견조한데, 자,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뭐 어느 대기업에 뭐 양극화 물질을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공급 계약이나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점점 돌아오고 있고 2차전지 쪽도 한번 타깃이 될 수 있는데, 자, LNF는 기가 매수세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단기 바닥을 치고 20선에 안착해서 상승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은 좋습니다. 근데 30% 비중이라는 거죠. 이제 올라가면 매도를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일단 전고점까지 올라오면 10만 5천 원 여기까지 오면 일단 비중은 한 절반 정도로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게 일봉인데 월봉의 큰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제대로 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하게 되면 수익을 좀 챙기고 비중을 좀 줄여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공략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꼭 들고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6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NF 흐름이 좋은 기업이다. 10만 5천 원까지 터치할 시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하라는 코멘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 함께 하시죠. 두 번째 종목은 SK입니다. 매수단가 30만 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전일 1.92% 오르면서 26만 5,500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K 5월 들어선 후에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SK입니다. 시청자님 현재 고점에 물려 계세요. 계속 들고 가면 수익권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SK는 지주사죠. 뭐 자회사들의 이익이 반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모멘텀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한번 뭐 반짝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뭐 SK 텔레콤이 뭐 좀 소각을 한다. 자사주를, 또는 뭐 지배구조 개편에 진행이 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쉬어가는 구간이고 이 종목이 얼마만큼 조정을 받아야 되냐. 일단 6월 달은 반등을 한번 시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격 상승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주봉 차트의 움직임이거든요. 이 파란 굵은 선이 21선인데 이렇게 21선 아래에 놀고 있으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조금 더 주가 하락할 수도 있고 또 기간 조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30만 원대니까 손실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5만 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 비중은 절반 정도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가 정도 근처면 일단 이때도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때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많이 빠지지 않아요. 또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이 종목에서 기회비용을 손실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비중을 줄여놓고 보자. 그리고 이런 종목이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종목,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 제가 이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바닥권에서 사시는 분은 좀 없더라고요. 근데 바닥권에서 사면 편안하게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쁘지 않는 구간이지만 일단 반등을 하면 비중을 좀 줄여놓고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종목을 좀 공략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SK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 종목이기에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할 시 비중을 축소하라는 코멘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SK 만나봤고요. 세 번째 종목 상담 만나보시죠. 세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매수단가 16만 5천 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일 1.3%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15만 1,500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장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굉장히 돋보인 기업이었는데요. 시청자님 현재 손실 중이세요. 계속 들고 가면 수익권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계속 들고 가면 수익권으로 전환은 가능하겠어요. 근데 바로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구간은 아닙니다. 어제
그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OLED TV가 역대 최대 출현량을 보인다.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게 반영이 됐는데 이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죠.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할 때는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는데 부실 부분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신사업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고 그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삼성전기도 제가 한 1, 2년 전에 좀 이게 바닥이다. 부실 부분 정리해서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그때 추세를 타고 쭉 시장 좋으니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LG전자도 그런 기대감이 한번 반영이 됐고 재차 반영이 되려면 시간은 좀 다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작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만약에 14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리고 주가도 빨리 탄력을 못 받고 해서 봐야 됩니다. 이 종목이 빨리 올라오면 조금 여유를 부리셔도 돼요. 대신 14만 원 아래로 빠지게 되면 비중을 3분의 1이나 절반은 줄여놓고 보시는 게 좋다. 그럼 이 종목은 일단 20선 안착하는 흐름인데 20선에 안착을 하면 반등이 가능해요. 그럼 반등이 가능하면 뭐 16만 원대 후반이나 17만 원대 여기까지는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근까지 올라오면 일단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반등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좀 여유를 부리셔도 돼요. 근데 빠지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반등이 나올 시에는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만 14만 원을 이탈할 시에는 비중을 3분의 1이나 반 정도로 축소하라고 코멘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LG전자 만나봤고요. 네 번째 종목 상담 함께 하시죠. 네 번째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매수가 7만 4천 원에 비중 4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제장 3.8%대 내린 6만 5,500원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4월 말 고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신풍제약입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호재로 반영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시청자님 현재 손실 중이세요. 신풍제약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좀 어떻게든 반등이 나오면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미 코로나 치료제는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요. 저도 사실은 신풍제약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지점은 딱 요 날이거든요. 자, 이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뭐 급등이 나와서 뭐 한 2,700%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수익률이긴 한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고 주가라는 것은 항상 누군가 호재를 이용해서 주가를 급등시켰다면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신풍제약이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중소형 제약사가 뭐가 재료가 있겠어요. 근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또 뭐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과하게 주가가 올라갔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이삭죽기 구간이거든요. 어떻게든 반등을 하면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하락의 매도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 같은데 만약에 반등을 시도하면 뭐 10만 원 정도 올라오면 땡큐 하면서 일단은 비중을 많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10만 원 지금은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간 조정을 받고 올라오면 하는데 한꺼번에 10만 원으로 때리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9만 원대 좀 못 미쳐서 한 8만 원대 후반 정도 오면 비중을 3분의 1 정도 줄이고 또 10만 원대 오면 비중을 좀 줄여서 하는 게 좋고 제가 이런 종목보다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기회는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상승 초기에서 사두면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종목은 나중에 조금 바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기다리면 좀 눌림목을 주고 시장 안 좋을 때 빠진다 하더라도 거의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료를 따라서 쫓아가지 말고 앞으로 재료가 터질 종목을 바닥권에서 사둔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두고 있는 분도 일단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바닥권에서 상승 초기에서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종목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신풍제약 8만 원 후반대 터치할지 3분의 1 정도로 비중을 축소하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문자 상담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 이제 바로 이어서 인기 많은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들어왔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실까요?
SFA입니다. 아, 비중이랑 가격대 알려주시겠어요? 44,700원에 10%입니다. 44,700원에 10%요. 네,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몇 달 전에 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중기로 보고 사셨을까요? 아니면 장기로 보고 사셨을까요? 좀 이제 하반기까지 끌고 갈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현재 손실 중이신데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가 어떤 걸까요? 지금 이게 종목이 네. 지금 좀 무거운데 이게 좀 이제 모아가면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면 이게 몇 시가 이상 갈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약간 장기적인 관점까지 함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SFA 매수단가 44,7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홀딩 하십시오. 홀딩. 네, 흐름 좋아요. 단기적인 흐름도 좋고 큰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상승을 해서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패키징 업체고 또 OLED 투자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OLED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물론 바닥권이 아니라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종목이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한번 흔들어서 돌려 세우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21선을 지켜내 준다면 여기서 한번 한 1, 2주 정도 지나면 흐름이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10%니까 부담이 없고 대신 모아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빠질 때보다는 오히려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때 하는 게 좋아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 지금 월봉에서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하고 기간 조정 쭉 받고 여기 매물을 소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공격적인 것보다는 눌림목보다는 오히려 상승하는 걸 확인하고 이제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비중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41,5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한 1, 2주 정도 조정을 받으면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고 움직임이 좋아지면 이제 전고점에서는 또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 때가 겹겹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41,000원 넘어서고 48,000원 넘어서면 비중은 또 일부 좀 줄여놓고 또 눌러주면 저점 매수하고 어쨌든 이건 상승을 하면 비중 추가는 확인하면서 해도 돼요. 대신 전고점이 있으면 일부 매도를 하고 또 눌러주면 재매수하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SFA 홀딩해라 라는 코멘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화 말고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셀로메드입니다. 매수단가 9,1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일 2.23% 약세 흐름 보이면서 7,890원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 팔자세를 내놓고 있는 셀로메드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mRNA 백신 관련해서 그 모멘텀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눌러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 11선 7,550원대를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아요. 그럼 다시 한번 안정이 돼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들을 이제 중간에 따라가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반등하면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좋아요. 하락해도 비중을 좀 줄여주고. 근데 이런 종목을 살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이현제약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현제약처럼 그나마 약간 떠 있어도 이런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시장을 앞서 나가는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방금 셀루메드처럼 이런 종목보다는 이현제약 같은 종목이 낫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 방송 그리고 오늘 11시 10분부터 공개 방송을 합니다. 내일 일요일은 11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간에 떠 있는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오십시오. 바닥권에서 시작하고 올라가면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콕콕 집어서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에 중요한 변곡점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나 반도체 부품주 그리고 지금 나스닥 상장한 기업들 또 기타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안 좋은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참석하셔서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고 좋은 전략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